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한 김제시 이건식 시장님과 함께 또 취임 3주년을 맞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덧 또 취임 3주년 맞이했습니다. 민선 6기. 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세월이 유수 같다고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년이니까 네. 삼선. 근데 삼선을 또 우리 시민들께서 예. 무소속으로 이제 삼선을 만들어 주셔서 그러게요. 이 전국 최초 기록을 또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예. 우리 김제발전 그리고 우리 김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뭐 늘 그 생각에 좀 전념했다. 뭐 자고 면하지 않고 예. 오로지 그 길로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처럼 4선, 뭐 5선 가능했으면은 4선, 5선도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예. 민선 그 4기부터 2006년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11년 시정 펼쳐왔으니까 지자체도 이런 게 전무후무하다고요. 무소속으로 그것도. 예, 무소속으로는 지금 처음 기록입니다. 예. 그 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삼선을 무소속으로 할 수 있었던 힘은? 그 뭐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민들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이 그 한 11년 동안 참 지속적으로 소신껏 해나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니까 그건 바로 시민의 선택이었다. 시민들의 예. 힘이다. 예. 그만큼 또 신뢰를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일 텐데 시정을 잘 펼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고 따라줬다는 거겠죠. 글쎄 이제 그런 점에서 신뢰해 주신 데 대해서 더 감사를 하죠. 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생각 밖으로 제가 구상했던 일들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보답이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 김제시죠? 예, 김제 월촌면이라고 예. 지금은 이제 겨월동이라고 행정구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에 그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어떤 분들이요? 독립운동하셨던 이제 정화암 선생님이라든지 예. 또 재원 국회의원 하셨던 이제 조한백 선생님이라든지 또 우리 도백하셨던 이제 조철권 전 장관님도 예전 도지사님 그거 출신이고 또 이제 5.16 이후에 한국 경제 발전에 또 큰 역할을 하셨던 배경원 박사님도 또 그 지역 출신. 그 독일로 그 예, 유학 다녀오신 그렇습니다. 분이요. 1호. 네. 예, 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온 월촌인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예. 네. 김제 하면은 그 당시는 뭐 논밭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잖아요. 크게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사실은 그때보다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제 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이제 1965년도 한 26만에 육박을 했는데 와. 지금 한 8만 8천 선이니까 이야, 뭐 반토막 이상이 났네요. 예.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 때니까 그래도 농사 많이 짓는 것이 이제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고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예.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젠 농사지어서 이제 타산이 안 맞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저 탈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산업단지도 구상을 하게 되고 예. 또 이제 종자연구단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또 패러다임을 바꾸는 뭐 이런 게 불가피한 변화였다 생각이 듭니다. 네. 무소속으로 3선의 김제 시정을 펼쳐왔고 11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래도 인정받았던 이런 부분들은 김제가 달라졌다. 좀 치적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글쎄 이제 뭐 자화자찬 같은 얘기가 돼서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우리 김제가 이제 전국 유일의 지평선의 고장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렇습니다. 곳이죠. 네. 예, 유일한 곳이라고 이제 조정래 선생 소설 나리랑에 이제 나오는 대목인데 사실 기름진 옥토가 이제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도외시하고서 김제가 발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농업을 하더라도 구태의연한 그런 농업이 아니고 좀 더 발전된 첨단화된 이런 농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저는 시민들께 이 녹색혁명, 백색혁명이라고 그래서 예. 하여튼 이 좋은 땅을 놀리지 말자. 그 보리를 심어서 이제 파랗게 만드는 거라든지 또는 비닐하우스로 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뭘 활동을 해야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거니까. 살아있는 땅을 예, 만들자. 그렇습니다. 네. 그걸 강조를 했는데 그걸 많이들 참 따라주셔서 지금은 김제 노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덮여 있는 막 그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농업만 할 게 아니라 곡식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을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제가 취임 다음에 2007년도 4월 달에 전국 최초로 우리 이제 이 지평선 한우 특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소득을 올리는데 예.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후발주자인데 인지도를 제법 얻었더라고요. 뭐 횡성 이런 곳과 견줄 바는 아니지만 예. 나름 또 맛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겸해서 농업을 좀 발전시키고 또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농업도 이제 그 뭐 과학용 농이라 해야지 그 옛날식으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온도, 습도 뭐 이런 걸 전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영양분을 융복합 기술이 이제 영양분을 가미가 되는 다 거죠. 줄 수 있는 네. 이런 걸 하는 걸 우리 김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달라진 옛날 모습하고 달라진 그런 농업이다 네.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민간 육종 저희가 먹는 뭐 청양고추라든지 버섯 네. 이런 것들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전부 다 그 가격에 어느 정도는 로열티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요. 종자가 그렇게 소중하고 앞으로는 종자 전쟁 시대라는 걸 깨달았는데 민간 육종 그 종자 개발하는 곳이 연구단지가 김제에 또 유치가 돼서 활발하게 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한 5년 됩니다만은 예. 그때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한 5대1 경쟁을 뚫고서 이제 저희 전국 하나뿐인 걸 김제로 유치를 했는데 이 종자가 지금 금값보다 비싼 종자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쉬운 예로 뭐 파프리카나 도마도 씨앗도 이 금값보다 비쌉니다. 같은 무게를 했을 때 이야. 2배 가까이 비싼.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무슨 이제 흥농종묘라든지 서울종묘, 중앙종묘 뭐 아주 제법 큰 종자 회사들이 있었는데 1997년도 IMF 때 M&A 합병당했죠. 예, 네. 그 몬산토라든지 큰 회사에 그냥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양고추도 이제 흥농종묘 건데 예. 이것도 이제 지금 로얄티를 내고서 먹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종잣값이 비싸면서 또 거기에 로얄티를 얹어줘야만 가져올 수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금 종자면에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에 이제 덩어리를 틀었기 때문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김제가 그런 종자 메카로서의 역할을 해서 후진국을 빨리 이제 면하고 우리도 이제 종자 개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또 로열티도 좀 받는 그런 시대로 이제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 식량 전쟁이라고 하는데 김제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예, 그런 예.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인구를 지금 뭐 10만 명도 이제 무너졌는데 결국은 사람이 좀 들어서게 하려면 공장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해 와야 되는데 지평선 산단 잘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0% 예. 가까이 해결은 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우리 농업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공병진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산업단지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한 7, 8년 됩니다만은 그때 과감하게 좀 90만 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걱정되는 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이것도 애물단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30만 평을 우리 자유무역 지역을 먼저 좀 유치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30만 평은 이제 분양이 뭐 확정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우리 산업단지인데 지금 한 뭐 70% 정도 분양이 벌써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연말에 한 80% 될 거고 내년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시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예. 전혀 문제는 되지 않고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너무 지나친 걱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이제 땅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이제 뭐 이렇게 입주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죠. 그리고 땅을 확보해서 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이제 갖춰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새만금 관련돼서도 지금 수목원 사업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가 돼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제시가. 그렇습니다. 예. 한 6년 전에 이제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기본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국가 사업으로 이제 그게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렵게 국비가 5,874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예. 일단 거기에 채택을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게 한 3년 끌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줄고 해서 한 이제 1,530억 뭐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좀 늘릴 겁니다. 이제 이 새만금 수목원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수목원이기 때문에 예. 이거 해놓으면은 이제 아마 앞으로 새만금 개발을 하는데 뭐 관광 코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네.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의 해안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모두 거기에 이제 다 모여놓는 한 60만 평 됩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당장 항만이 이제 이 완성이 되면은 중국 사람들부터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래서 아주 좋은 관광거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제주도만 같아도 뭐 여미지 식물호라든지 그곳도 관광지로서 많은 분들이 찾는데 김제에 수목원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60만 평이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큰 또 관광 컨텐츠가 될 것 같고 예.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됐잖아요. 예. 그 또 배후 도시로서 김제도 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SOC도 탄력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은 이제 바로 인접 부안 지역이지만은 바로 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거기 오는 인원이 뭐 5만 내지 한 10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 인천 영종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 너무도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새만금 국제공항을 빨리 이제 좀 속도전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항공 수송을 새만금에서 맡을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이제 도민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군산 쪽에서는 군산 공항 근처에 좀 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 공군기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공항하면은 중국기, 러시아기가 다 이제 날라오는데 거긴 적국 아닙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한눈에 다 보여버리는데 군사 기밀보호상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군과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이제 같은 새만금 지역인데 만경 화포 지역에 국유지가 300만 평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갈대만 우거져 있어서 그냥 밀면 끝나버리는. 예, 군산 쪽은 또 산업지역이라서 산업단지라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 논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사는 사람도 없고 개인 땅 하나도 없고 전부 예.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도민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그 방향으로 좀 같이 네. 해서 잼버리데이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 10여 년 전부터 공항은 김제공항 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김제공항이 원래 있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그때 감사원에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좀 적절하지 못하다. 경계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 20년 묵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어차피 이제 김제공항은 해체가 되는 거니까 그 땅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종자연구단지에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연구단지로 그걸 48만 평을 넣어서 예. 정말 명실상부한 시드밸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한 3주 전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 그 간담회에서 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참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또 답변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 아주 대단히 참 희망적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이건식 김제시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10년 전이죠. 2006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 재정이 2배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7천억 네.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한 3,083억 원 정도 됐는데, 예. 금년에 지금 한 7,622억 원이니까 지금 한 2배 반 정도 재정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살림살이가 그만큼 늘어났다 하는 얘기인데, 여하튼 뭐 그것도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갈수록 이제 우리 시군 지역들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제 보니까 그 어르신들 복지 그룹홈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취임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농촌 지역의 그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 참 이분들이 사시는 모습을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참 열악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세요. 이게 뭐 아들 딸들이 이제 보일러도 놔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리는데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걸 못 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냉난방 뭐 이런 면에서도 열악하고 또 잡수시는 음식도 아주 참 부실하죠. 네, 네. 부실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그룹홈인데 좋은 집을 새 집을 지어서 모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건 뭐 예산상 안 되고 그래서 이 전국에 마을마다 이제 마을 회관이 있으니까 이걸 좀 리모델링해서 그 한 10분 내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니까 이제 애롭고 쓸쓸하고 적적한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네. 또 따뜻한 방에서 우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밥 해 잡수시고 된장국이라도 따뜻하게 잡수시니까 아예 한 서너 달 지나니까 화색들이 달라졌어요. 네. 얼굴색들이. 그 병원에 가시는 횟수도 아주 줄어들고 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운동들 하니까 건강도 그렇죠. 좋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예. 낫죠. 네. 그 이제 혼자 생활하시는
그 생활비도 그만큼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좀 장려할 만한 그런 노인복지 정책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도 최초로 저희 방송에서도 이걸 소개한 적이 있고요. 예,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제 후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인구 유출 막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 신경 써야 되는데 장학기금 상당히 많이 모아놓으셨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예. 네. 어떻게 모았고 용천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인구 감소 원인이 가장 큰 것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간 겁니다. 예. 한 50%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장학제도를 만들고 장학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95억 원으로 어휴. 전국 이 기초 단체에서는 전국 최고액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아니 인구 10만도 안 되는 시골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느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장학금도 지금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또 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이제 장학금을 줘서 뭐 그 학자금 걱정 없게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서울에 이 장학숙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요? 예. 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숙 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자체적으로 해서 한 6, 70명 정도 계산해서 한 지금 한 4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곧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사실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숙비며 그런 뭐 여러 점에서 가지 것들. 예, 좀 도와주기 위해서 네. 좀 그런 네.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았던 또 학생들이 또 크게 성장해서 다시 또 이렇게 환원하고 그런 모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너무 아름답고 뭐 보람을 느끼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에서도 장학금을 열심히 해주신 그런 이 모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민선 6기 취임 3주년 맞이한 이건식 김제 시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년간 김제 시민들이 무소속으로 3번을 당선시켜줄 정도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5점이라면 5점이고 또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예. 돌이켜 보시면 뭐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만은 예. 2006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맞아요. 한 100억 이상 손해를 보고 2008년도에 또 4월 1일 우리 용지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때 한 1000억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런 이 재앙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소독 위주로만 이걸 하다 보니까 참 속된 말로 뒷북치는 그런 게 되죠.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면역 정강제를 평소에 좀 먹이면은 면역력이 생기니까 좀 그런 걸 덜 걸리고 안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 이제 13년까지 5년간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쪽같이 저희 김제에서는 하나도 발생을 안 했어요. 면역력이 증강이 된 모양이네요. 예. 네. 그 이제 인접 지역에서는 발생을 하고 뭐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발생을 안 하니까 이제 또 의회에서 이제 예산 확보가 좀 안 돼가지고, 2014년부터 이제 금년까지 4년간은 또 먹이를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발생을 또 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예. 그래서 이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또 연구 자료들이 이제 1993년도 농진청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좀 소독과 함께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 이걸 좀 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AI를 좀 피해보고자 했던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뭐 김제에서 태어나시고 시장님이야 김제 발전만 오롯이 생각한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이제 김제인이신데 시민들에게 또 모처럼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또 무한 신뢰를 보내주신 김제 시민들에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이 있기까지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로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김제가 더욱더 이 새만금 중심 도시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게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 9월 20일부터 이제 지평선 축제가 이제 개최되는데 맞아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죠. 예.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5년 연속 대표 축제 마치고 이제 글로벌 축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마지막 지혜와 힘을 다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곧 다가오는 이 추석 명절에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다복하고 또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런 그 좋은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9월 20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김제 예, 지평선 그렇습니다. 축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선정이 됐고 이번에 보니까 용산역에서도 이 축제 기간에는 김제까지 KTX가 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또 광화문에서는 매일 외국인들 위해서 또 버스가 한 대씩 늘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좀 오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축제 잘 준비하셔서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0개월 남짓 임기 남으셨는데 그래도 총력을 다 하셔서 김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